네, 트렌드를 콕 집어보고 그 안에서 돈 벌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 돈 버는 트렌드입니다. 오늘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저희 주제가 네. 인플레 이야기를 해주신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요. 인플레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요즘에 베네수엘라 좀 심각하잖아요. 네, 1년 맞습니다. 사이에 뭐 예. 물가가 4000% 올랐다라며 네. 자고 일어나니 돈이 휴지 조각이다 뭐 이런 네. 얘기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금리하고 환율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자금이 압박이 들어오자마자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네. 이거를 사준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그 가격에 연동해서 네. 돈을 갚아주겠다 했는데 사실상 채권이죠.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페트로로 인해서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라는 네. 거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거고요. 아르헨티나, 터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까지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결국 미국 국채 10년물들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 그다음에 환율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지금 앞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현재 실물 경제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더욱더 주목되는데요. 뭐 오늘도 인플레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뭐 6월 금리 인상은 시사했는데 물가는 생각보다 완화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또 시장의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예상했던 건 온건한 스탠스였다. 그러니까요. 많이 걱정했는데. 그렇죠. 매파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좀 의아했는데 일단은 세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임금 압력이 여전히 온건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고용비용 지수 보면은 올라가는 거 보면 임금 압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가했다는 부분이 좀 이상했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고용 시장의 과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업종에서 나타난 것이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증거는 부분이 있고요. 부족하다. 예. 네. 오늘 주제죠. 오늘 주제의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2%로 오버슈팅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대칭적 물가 목표 2%를 약간 올라서는 모습들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온건하고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이번에 특징적으로 좀 봤던 부분인데 중립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중립금리가 2.5%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연방 기금 금리가 1.5에서 1.75% 아니겠습니까? 그럼 6월 달에 올리고 하반기에 두 번 더 올리면 2.25에서 2.5% 중립금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문구를 수정해야죠. 점진적, 완화적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는 긴축적 스탠스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언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지에 대한 힌트도 내년에는 꼭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그렇다면 연준이 좀 의도적으로 이걸 조절하는 걸까요? 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징후를 제대로 이렇게 좀 평가를 안 해주는 느낌이 들죠? 글쎄요, 뭐 저는 연준에 있는 분들이 뭐 세계적인 석학들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달러가 강해지는 걸 보면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유가와 원자재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고 투자에서 수익도 많이 났던 부분이죠. 특히 금속 가격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노란색 박스권이죠. 네. 구리가 금속 가격의 대표적인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지나간 예, 시간에 예, 예. 이 노란 박스. 예, 노란 박스죠. 구리가 1개월 사이에 일일 낙폭이 가장 최대치였습니다. 뚝 1.6% 떨어졌어요. 네. 예, 하락했고요. 니켈과 아연 같은 경우도 0.9%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납하고 주석만 소폭 올랐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경제 제재 때문에 이슈가 됐던 알루미늄 좀 소폭 오르는데 좀 마무리가 됐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상승폭을 제한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금속 가격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WTI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앞으로 저는 WTI 유가 80달러까지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평가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번에 좀 예상 외였던 부분은 뭐냐면 미 에너지 정보청이죠. 여기서 지난주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 네. 156만 배럴 급감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타난 거는 577만 8천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이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네. 그 원인으로는 미국이 원유 수입을 증가했고 원유 수출은 오히려 축소했다. 그런 면에서 재고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달에 오펙이 이제 아시아 제조업국에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좀 너무 네.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석유 증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가 상승도 이제는 좀 제한적이다. 잦아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약간의 상승은 있겠지만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나 조정 가능성,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에 오히려 좀 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년 반 만에 한 3배 정도 또 원유값이 올라왔던 만큼 분명히 좀 가파르긴 했고요. 또 주변에 지금 말씀 주신 추이를 봤을 때는 유가 상단이 제한될 수도 있다. 뭐 물가가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인플레이션 이 시기 지금 오늘 주제 속에서 투자 트렌드는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2%는 이제 유지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11월 달에 안 팔리는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러셨어요?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저 농산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산물 네. 가격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금속 가격과 WTI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 조정받던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됐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곡물들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저점을 찍고 대두와 소맥 그다음에 옥수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지금 노란색 박스권이 12월 말부터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대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변동성이 컸죠. 그때 중국의 양돈 업계에서는 대두 박을 씁니다. 이제 대두 껍데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두가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 완만하게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두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소맥입니다. 밀이죠. 네. 밀 재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밀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죠. 그 부분들 지금도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커질 것 같다. 옥수수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미중 무역 분쟁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역시 대두와 같이 사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하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농산물 가격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저는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가격대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훨씬 있다. 그래서 유가나 금속보다는 농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 투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상품이 있나요? 일단은 두 가지가 저는 좀 보이고요. 사실 미국까지 투자하실 수 있다면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주식을 하신다면 네. 저는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요. 제가 ETF를 좀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올해 1월 달에 8,700원을 저점을 찍고요. 네. 9,800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좀 올라갔죠. 하지만 작년 여름 7월 때를 보시면 11,000원 이상에서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2016년 그 이상을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도 있고 어떤 이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펀드로 투자하고 싶다 그런다면 역시 짐 로저스가 농산물에서는 뭐 귀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물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이 부분도 결국 3대 농산물에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희가 1, 2, 3회를 거쳐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살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많은 네, 이 시청자분들한테는. 근데 말씀 주셨던 뭐 달러 자산에 투자해서 뭐 그 기간에 분명히 수익이 났고요. 이번에도 또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어찌됐건 결론은 이 3대 농산물, 코덱스 선물에 투자를 하거나 뭐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였습니다. 이 또한 뭐 앞으로 수익이 난다면 뭐 좋겠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뭐 돈 벌 수 있는 한 줄 전략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2% 시대입니다. 네. 예, 농산물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에 투자하라. 앞서 말씀 주셨던 두 가지. 그럼 미국 거 한 가지는 뭐예요? 예, DBA라고 DBA? ETF로 있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관련해서 이 ETF도 한번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 관련 상품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로 오늘 돈 버는 트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요즘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여벤져스의 출연자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진과 목소리만으로 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참가자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